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영원한 라이벌 숙적 일본을 꺾고 2014년, 2018년에 이어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8강 홈팀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4강 거친 우즈베키스탄과의 혈투 등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힘든 승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극 전사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일본과의 결승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 영상에 한 중국 인민의 댓글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바이두에서 검색해봤다.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고 작은 집안 출신은 하나도 없다. 기괴하다. 놀랍게도 저 세 줄의 문장이 현재 중국 축구의 문제, 원인, 심각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할 수만 있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14억의 인구 중에서 월 수입이 5천 위안 이상은 겨우 1억 2천만 명, 가정으로 치면 6천만 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수 풀에서만이라도 실력으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돈은 어떻게 힘들게 마련해서 축구를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 초, 중,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돈과 권력을 가진 부모들이 자신들의 관시를 이용해서 자기 아이보다 실력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퇴출시키는 거죠. 즉 6천만 가정 중에서도 돈, 권력, 관시가 모두 있는 집안의 아이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초, 중고, 유소년 때만 벌써 3번이나 이렇게 걸러지는데 정작 프로구단이나 국가대표 선발할 때 제대로 된 선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선수인데 집안 배경까지 좋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열심히 공을 차겠습니까? 어차피 슬슬 해도 관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축구를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10년 축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던 재능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프로에 가면 보통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하죠.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하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리그에서는 외국 용병을 연봉 수십억, 수백억씩 주고 데려오는 거죠. 하지만 중국 국가대표를 소집하면 제대로 된 공격수 자원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한국 K리그1의 국내 선수들 최고 연봉 수준은 13억에서 15억 정도 하죠. 중국 축구 슈퍼리그의 중국인 중 최고 연봉 수준은 이 선수를 보면 되는데 2019년에서 2020년 시즌 때 1,900만 위안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받는 거죠.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 중국 축구 선수의 폭로된 SNS 메시지에 따르면 승부 조작 한 번에 40만 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봉은 그냥 기본급인 거죠. 한국
중국 선수들도 중국 리그에 가면 못해도 K리그 1보다 두세 배는 더 받죠. 지금 공안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샨동 타이샨 팀 손준호 선수의 연봉도 320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선수 사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슈퍼리그 상반기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잠시 돌아오기 위해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바로 인신 구속을 당한 채로 조사를 받다가 정식 체포가 되었는데 제명이 비공무원 뇌물 혐의라고 하는 거 보니 승부 조작이거나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 연봉의 일부분을 구단 관계자에게 상납했다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형사 구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 좀 넘거든요. 여러분이 중국에 갔는데 공안이 지금 별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을 조사한다고 데려가면 한 달은 스마트폰도 압수당하고 다른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조사만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구속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외국인을 함부로 구류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은 어떤 일도 100% 발생한다 혹은 안 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미드필더이고 나이도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이죠. 아마 둘이 친구 사이겠죠. 축구하는 동년배니까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마주칠 일이 많았겠죠.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의 위법 행위는 이미 명백하고 샨동 타이샨하고 계약에 따르면 위법 행위 등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남은 연봉은 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손 선수를 불구속 수사해달라고 중국 외교부에 요청했었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 같은 겁니다. 읽으라고 주면 그냥 읽는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는 거고 그런 답변 내용들은 위에서 정해준 선 안에서만 하는 거죠. 손 선수가 정식 체포되기 전에 야오닝 공안이 조사하고 있을 때 파리 야오닝성의 당서기를 통해 구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죠. 도대체 대한축구협회는 왜 손준호 선수를 제대로 안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손 선수가 처벌을 받으면 공식적인 대회 예선 같은 거 말고는 중국하고의 모든 축구 교류는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지금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인데 10년도 넘게 하고 있죠. 저는 2019년 판다컴 문제를 처리한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올해 3월 과거 비행위자 백인에 대한 기습 사면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도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정말 중국 축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프로구단의 연봉을 중국 평균 수입의 2배 정도 4천만 원 정도만 줘야 합니다. 이게 무척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야지만 중국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축구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4부 리그인 중국 챔피언스 리그의 징추안 원회이팀 선수들 월급이 보통 월 3천 위안이고 최고 연봉이 5천 위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팀이 작년 11월 김민재 선수도 한때 이름을 올렸던 베이징 고어안을 격파했습니다. 이제 막 조기 축구를 벗어난 팀한테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중국 축구 1군이 진 겁니다. 만약 이게 승부 조작이 아니었다면 중국 프로축구 선수들은 정말 대충 뛰는 게 몸에 익은 거죠. 불법 도박한 사람들 중에서 역배에 걸었으면 대단했겠죠. 그리고 연봉은 낮게 책정하는 대신에 국제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리 수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했다면 승리 수당을 연봉만큼 주는 거죠. 국가 간 평가전 A매치에서 이겼다면 연봉의 반을 승리 수당으로 주는 거죠. 프로리그에서는 매달 실적과 팀 공헌도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은 퇴보시키고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승부 조작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승부 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최소한 20년씩 감옥에 보내고 부정 수입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쳐서 환수하면 되죠. 이렇게 한 5년만 해도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문제는 저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납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있는 경우죠. 그럼 수사는 물론 처벌도 제대로 안 되겠죠. 기업들은 프로 선수들의 연봉을 줄인 돈으로 어린 유소년들,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축구 유학을 보내면 됩니다. 그 선수들은 중국 리그로 돌아올 필요 없이 그냥 해외에서 뛰고 월드컵 할 때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럼 국제 경기에서 경쟁력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중국 축구는 유소년 시스템이 문제라서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중국 슈퍼리그가 1994년에 설립되었죠. 그런 30년 이미 한 세대가 지난
가능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이면 중국에 이미 뛰어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적어도 5-6번은 도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 말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공평, 공정, 양심, 그리고 중국의 관시 문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통 연봉을 높여주고 지원을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야죠.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팬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프로축구 선수들, 축구협회, 사설 도박업체들이 끼리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투입되는 엄청난 자금과 기업들의 지원만 쏙쏙 빼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제대로 사후 감시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몇 년에 한 번 흉내는 내죠. 이번에는 중국 축구협회장 같은 소위 대여도 사퇴당하고 수사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번 조사는 저 위에서 바로 내려온 오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잠잠해진 후에는 또 예전처럼 승부 조작하고 뒷돈거래하고 상납하는 구조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사회는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을까요? 이러한 환경이 중국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관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차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친 관시 문화의 폐악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는 자들의 편이기에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도 인민들이 원하는 작은 개혁 하나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